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난리도 아니죠. 배터리 관련돼서 아주 그냥 화랑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 이거 더 사야 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에 관련돼서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 좀 해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한테 가장 또 중요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율 자체가 우호적으로 진행이 돼야 코스피도 더 상승하고 코스닥 장도 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다행히 22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일단 3월 16일까지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고민도 많고 탈도 많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정리 좀 해보면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일단 밸류에이션 가치는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트레이딩 기술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크게 예를 들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은 나타날 겁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아까 환율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3월 16일까지는 크게 수급이 환경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이 과도하게 예를 들면 매수를 접근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주가가 그 사이에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긴 하나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미 다 도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종 예를 들면 PER이 81배, 그다음 PBR이 15.78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통상적인 예를 들면 피어 그룹들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또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높은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주 소식이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작년보다 매출 2배.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빼놓고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다가 2배의 매출이 성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 대충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한 2배 정도 보면 10만 원 정도 플러스 하면 2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20에서 25만 원 사이가 적정한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PER과 PBR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3분기 목표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4분기부터는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냐면 지금 유럽하고 캐나다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비용 분명히 차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차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일단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3분기까지 보유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시그널은 상당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3월 16일까지는 시장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3월 16일부터 FOMC가 다가오는 그 과정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어떤 매물 출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월 16일 이후부터는 차트를 잘 보시면 수급 현황을 잘 파악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뭐를 많이 보시냐면 이런 업종에 대한 평균치를 많이 상당히 체크를 해 두고 가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얼마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예를 들면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할 시점을 놓치거나 매수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훨씬 많죠. 뭐 저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미 한 13만 원, 14만 원 이 정도에서 매도콜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그냥 밸류에이션 측정 결과가 3월 초에는 얼마고 4월에는 얼마고 이런 개념들을 좀 설정해서 나가다 보면 적정한 가치가 있던 이만큼인데 수급이 상당히 쏠리는 부분은 그건 별개 문제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수급이 많이 쏠려서 3분기 밸류에이션까지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우리가 PER 89배, PBR 15.8배, 이거 이상은 넘겨서 보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선이 23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을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같이 시그널을 좀 보시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한순간에 예를 들면 공매도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뭐 환율이 좀 우호적으로 가는 기간 동안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까지는 환율이 우호적으로 가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물을 털어낼 확률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나오는 이슈나 소식에 의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들면 그 기준금리, 금리하고 연동성 있는 부분들을 같이 예를 들면 엮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20만 원에서 27만 원이 3분기 컨센서스의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그 스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가 보통 평균 가격을 23만 원 정도,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위아래로 달리면 보통 15% 정도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적당하게 보는 게 2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놓고 그 근접해 왔으니까 야, 그럼 벌써부터 예를 들면 이게 선반영 해가지고 거기까지 땡겨버렸어? 분명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기까지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쉬어주는 구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쉬어주는 구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정보력이나 뭐 각종 예를 들면 유튜브, 미디어 이런 곳에서 너무너무 이쪽 종목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그 기점이 언제냐면 3월 FOMC 기준에서 거기선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매도하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이미 수익이면 예를 들면 9만 원대나 10만 원에 저도 10만 원 언더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수익률이 더블까지 나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좀 그때 아마 10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 당연히 100% 수익률이 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어차피 마이너스 한 10%, 15%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가는 걸 즐겨보자. 저처럼 뭐 한 30% 먹고 수익 내고 빠져나온 사람 같으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홀드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정을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예를 들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 과정이 나오는 모습이 3월 16일 이후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권장을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왜 3월 16일까지는 괜찮을 거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일단 환율이 132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최근에 ECB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제 제가 그 경제 리포트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그 작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그때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전기세 올라, 뭐 가스 가격 올라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한 거를 회수를 해야 돼요. 결국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를 억제해 버렸기 때문에 ECB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근데 빅스텝을 거친다. 0.5% 인상이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점을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바로 약세로다 돌아서는 과정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은요, 유로화하고 원화하고는 같이 비례해서 간다.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구간이다. 달러는 약세로 갈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약세로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월 16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구간 동안은 우리 코스피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중국 시장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만 안 좋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는 미국 시장은 좀 소강 상태가 될 거고요. 올라갔던 거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보상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머징 쪽이 훨씬 더 주가 밸류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3월 16일까지는 시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 수급이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팩트를 보면 ECB가 금리 올려야 한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데 라가르드 ECB 총재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잡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라가르드 총재가 꼭 이야기한 것이 이런 거죠.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을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그 멘트를 갖다 상당히 강한 멘트 아니겠어요? 그런 멘트로 봐서는 0.5%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유럽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와 약세가 온다. 이건 상식적으로 암기사항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유로화는 강세로 나타날 거고 달러와는 약세. 그럼 원화는 당연히 강세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들은 이탈하지 않겠죠. 1월 달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제가 이탈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걸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간 3월 16일까지는 우리가 지금의 시장에 돌아가는 모습,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즐기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국채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채권 시장이 특히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국채는 상승으로 가고 있고 미국 국채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바로 이것이 말하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0.5% 인상이 확정적이고 미국은 0.25일지 0.5일지 잘 모르는 이유죠. 자, 근데 0.5%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을 했다고 가정을 들면, 그리고 나서 환율을 좀 보면 유럽이 0.5%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는 약세로, 유럽 국채는 강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환율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우리 이머징 마켓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죠. 유럽 국채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의 주가는 우호적이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이렇게 가겠죠. 지금부터 3월 16일, 22가 먼저 선행을 해서 하게 되면 그 구간 동안은 당연히 어,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쪽으로 갈 건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소강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3월 22일 또 이때 중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연준이 과연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또 어떤 스피치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또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유럽은 0.5% 인상, 미국은 0.25% 인상,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4월 어닝 시즌까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5월, 6월 달은 당연히 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또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건 거의 확정적인 사건이라서 아무려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쉽게 콜 이라고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 돌아가는 중요 팩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보면 일단 16일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단히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중간에 미국의 뭐 노동지표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크게 예를 들면 흐름이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뭐 지표가 과도하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제외해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16일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16일부터 22일 상태는 눈치 보기 할 거고요. 22일 날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수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을 잘 만들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국채 시장도 그동안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다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형 상품 이런 것들도 점차 금리가 내려갈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채권 시장이 예를 들면 하락세로 전환하느냐 안 하냐 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연준은 강한 금리 인상 기조는 가지 않을 거다. 지금의 고금리 상태도 상당히 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상당히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기 침체 현상. 그렇게 되면 하드 랜딩이 오게 되는데 지나친 고금리를 갖다가 인상해 버리면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게 바로 미국 경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미국이 또 고금리로 가지 않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괜찮죠.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펼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에코프로비엠 얘기부터 할까요? 3월 16일까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 3월 16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조심을 하자. 또 다른 한국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 이후부터는 좀 상승한 종목이나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주 예를 들면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셔야 되고 수익 실현할 적정한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추천해드린 많은 종목들도 대부분이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 수익 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자 이라고 이야기 드린 것들은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면 3분기 또 2분기 3분기 가면서 괜찮은 주가의 실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판단 내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땡큐.